네, 안녕하세요. 자, 화면 송출해주시고 화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화면 송출했습니다. 자, 집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현관이고요. 현관에서 왼쪽으로 돌면 여기가 옷방이에요. 여기 베란다가 있고요. 네.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주방입니다. 오, 깔끔하다. 깔끔하다. 주방에 이쪽으로 가면 제가 뭐 서재경 컴퓨터방 쓰고 있고요. 오, 남자 혼자서 지내시는 곳이네요. 아니요, 저 같이 살아요. 와이프랑 결혼. 어이쿠 틀렸군요. 네. 결혼하셨어요? 네. 오, 목소리 되게 젊으신데. 네. 그러니까요. 여기가 거실이고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와, 느낌 좋다. 와, 진짜 잘해놨다. 근데 약간 좀 몽롱하다. 뭔가 집이 따뜻한 느낌, 좀 뭐 그런 느낌의 집인데 몽롱해. 여기가 안방 화장실이고요. 제가 뭐 주로 겪는 현상은 여기서 자면 정면으로 이제 제가 문을 많이 열고 자는데 이렇게 부엌이 보여요. 누워 있으면 좀 이제 가위 같은 것도 있었고 귀접도 있었고,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데 주변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것도 많이 경험했고요. 이 좀 저쪽이 좀 무서워서 제가 혼자 잘 때는 불을 켜고 자거든요. 부엌 불을. 이쪽에서 센서 등이 자주 켜지고, 이게 G비츠인데 진동에 반응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혼자 반응을 한 적이 있어요. 전자기장 문제일 네.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 켜졌을 때 현관 예. 센서 등도 같이 켜졌나요? 저게 켜지고 제가 가까이 한 이쯤 왔었는데 불이 켜져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전자기장이 맞다. 전자기장으로 인해서 같이 반응을 했구나. 그럼 뭔가가 들어왔거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제가 사업을 좀 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사업대금 못 받은 것도 많아서 민사도 4건 정도 하고 있고, 이 집도 잠깐 힘들어서 전세로 내놓으려고 했다가 또 문제로 인해서 민사 소송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런 게 많아서. 그리고 저희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방문을 닫고 컴퓨터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얘는 자고 있는데 이제 얘 발소리를 흉내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걷는 소리 비슷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주방에서 수저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것도 몇 번 들었고, 몸이 많이 힘들고, 그래서 사연 신청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제보자님 잠시만요. 지금 네. 버퍼가 있어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희도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게 스트림 상태는 지금 정상이거든요. 양호 상태여가지고. 일단은 네, 제보자님 이 집에 와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어요. 이 전집에 예.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잠깐 와이프가 살던 오피스텔에 잠깐 살았는데, 거기가 이제 당직기 보면 이제 흔히 보이는 복층 원룸 있잖아요. 그런 거기서도 좀 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약간 집이 음침하다 그래야 되나? 느낌을 받으신 거죠? 예,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자살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예, 제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거기서 제가 제사를 한번 지내드렸었거든요. 어머니가 점집 다니는 걸 많이 가시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배고프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제가 좀 신경이 계속 쓰여서 한번 제사를 지내드렸었는데, 그 뒤에 제가 아버지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마 그 소리를 들었었으면 제가 아마 안 지내줬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바로 그 말씀하신 그 전집이었어요. 제가 일단 진또한테도 들을 수 있게끔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집 자체에서의 시작이냐 아니면 그 전 집에서 같이 이어져 오는 시작이냐. 저는 대부분 부엌 뒤쪽에서 뭔가를 봤다, 뭐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물건에 초점을 좀 많이 두긴 하거든요, 사실상은. 예, 그리고 네. 이 집에 오고 나서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셨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박은 부의금 봉투 있잖아요. 그거를 좀 계속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뭐 어느 정도 보관해야 된다는 소리를 잘못 들었는지 누가 얘기해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랑 이제 몇 가지를 보관하고 있었고, 와이프가 저는 몰랐는데 장례식장에서 썼던 칼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장모님 영정 사진인데 원래 가지고 계시던 십자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있다가 저희 친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1년인가 2년 정도 있다가 제 친여동생도 사망 신고가 돼 있었거든요. 사망 신고가 돼 있다라는 거.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저를 이제 본 친가에 맡겨두시고 어머니가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올라오셨는데, 서울에
네, 저희 이모가 전주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잘 있나, 조카들 잘 있나 이제 보려고 갔는데 어느 날 동생이 없다 그러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친가에 어머니가 갔더니 저는 있고 동생은 없는 상태에서 물어봤더니 어디 좋은 집에 입양시켰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2, 3년 뒤에 보니까 사망신고가 돼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근데 그걸 볼 수 있나? 정리가 안 되는데 잠깐만. 네가 물어봐 일단. 나 그러니까 입양을 보내셨고 그걸 사망 신고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양을 보냈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동생이 죽었는데 입양 보냈다고. 아. 그렇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이분 되게 굴곡이 엄청 심하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삼재였는데 이제 와이프랑 좀 말다툼하고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불법 좌회전하던 차에 치일 뻔하기도 하고, 제가 건설 현장에서 좀 일도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제 왼손도 때려서 손도 다치고 피부염도 걸렸었고 많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어깨나 목이나 아프고 잠도 잘 안 오고 등도 좀 심하게 아프고요. 되게 좀 뭔가 복잡하다 이거는. 실타래처럼 꼬여있네 또. 제가 볼 때는 이건 제보자님의 시작점이 아니라 어머님 쪽도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딱 보고 되게 심리적인 요소가 되게 크겠다라고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그랬는데 사연을 계속 듣고 있어서 이거 그러면 집안의 업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약간 아리송한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동생 죽음에 대해서는 어머니한테 들었다 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전해 들은 얘기만이에요. 어머님 중요한 거는 뭔가가 제보자님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들었다는 얘기만 하시니까 제가 되게 아리송한 거예요. 이게 집안 내력인가? 일단 어머님이 중심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제보자님이 중심이 아니라 어머님의 중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뻗어져 나가서 자식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보자님이 지금 뭔가에 안 좋은 일을 겪고 있어. 근데 그 원인적인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 제보자님을 조사할 게 아니라 어머님을 조사해야 되는 게 그게 가장 위에서부터 봐야죠. 근데 이제 어머님이 또 무속인 집을 많이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무속인들은 어머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한테 서 있었다고.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쫓아보냈다고 이제 뭐 얘기를 하시긴 하셨었는데 제가 들어봐도 어머니가 좀 굴곡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이런 질문은 조금 실례일 수도 있지만 이혼하셔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같이 사시다가 그렇게 일을 당하신 거죠? 확실히 알고 싶어서 오늘 여쭤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동생을 인해서 거의 만삭 상태셨나 봐요. 엄마의 친가에 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술을 좀 많이 먹고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이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가에 가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신 거라고. 홧김이었나? 보통 때리는 사람이 왜 죽어? 근데 술을 그런 행동을 갑자기 하기 시작했대요. 술 먹고 때리고 이런 거를. 제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이거는 어머님이 좀 도와주셔야 돼.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님이 중심이야. 맞아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아버님도 중심이야. 그리고 그 외적으로 봤을 때 이 아버님에 대한 그 히스토리 내역을 좀 어느 정도 빼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네가 굿당을 들어가야 돼. 아버님을 불러야 되는 건데. 근데 천도제를 했대요. 외할아버지. 근데 천도제 할 때 다 보내요. 그 아버지 얘기는 안 했죠. 아버지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천도제 할 때 다 오시는데? 어머니도 정확히 모르는 게 이제 만삭이셨고 애를 낳기 직전이니까 이제 충격받을까봐 이제 아버지 시신도 못 보시고 친가 쪽 사람들이 다 알아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의절한 상태긴 해요. 그 천도제를 했다 했잖아요.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그 비슷한 걸 하신 것 같아요. 천도제는 아니고 쫓아보냈다고 그만 들었어요. 제가 왜 큰딸을 따라다니냐고 점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들이랑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뭐 그래서 쫓아냈다고 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꼬인 것 같아요 위에서. 그러면 그거부터 해야 되지 않니? 솔직히 말해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렇죠. 굿당 들어가지고 아버님을 불러서 들어봐야 되고. 그럼 이 집은 왜 그런 거야? 어머니 아버지 집안 전체적으로 파생되는 걸 수도 있죠. 이혼을 한 건 아니잖아, 그지? 사별이 그러고 나서 재혼을 하시긴 하셨는데 근데 또 이혼하셨대요. 재혼하시고 다시 이혼하셨다? 그럼 네. 이거는 집안 내력이에요.
집안 대대로 아마 이렇게 계속 꼬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복잡하네. 저 네. 죄송한데 아까 전에 예. 그 장모님 사진 있던 쪽 방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제보자님 예. 그쪽이 좀 뭔가 안 좋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게 멀리 표식이라고 할 건 없어. 이 집을 왔다 갔다 왕래하거나 뭐 여기를 점거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매개체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불안해서 그 방에서 이제 제가 자는 자리에 UV 라이트를 한번 해봤는데 손자국이 손자국? 손자국. 그럼 표식 맞는데? 제 자리 쪽에만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 그쪽이요 벽면에? 예, 그리고 보시면 여기만 좀 약간 누렇게 돼 있는 건 이제 제가 이쪽에 얼굴 대고 뭐 숨 쉬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이쪽 부분에 이렇게 뭐가 손자국 같은 게 이렇게 찍힌 자국이 있고 이렇게? 여기에도 반대로. 있었고요. 아 손자국이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놔둘 일은 없잖아, 그지? 그쵸. 이렇게면 그리고 모를까. 여기도 이렇게인가 뭐가 있었어요. 아 골 때린다. 이 집 되게 골 때린다. 그리고 좀 이 방 경계만 넘어서면 약간 싸늘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와, 저 진짜 골 때린다 이거. 솔직히 말해야 돼요? 어. 저 지금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아요. 믿음이 안 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바라보는 시점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네? 오, 그치, 그러니까 몰랐잖아. 왜냐 다 말이 안 돼. 그리고 제보자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나도 지금 머리가 아파. 귀신이라고? 조상이라고? 아 진짜 패닉 상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는 저희가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품 같은 거 다 빼고 다른 데다 한 군데다 놔둬주시고 저희가 거기를 좀 보긴 해야 돼요. 물건이랑 이런 것들을 뒤지긴 뒤져봐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너무 아프다. 아 근데 진짜 저는 솔직히 보이는 건 없고 예. 이게 업이 내려와서 집안 내력을 받아서 뭐 벌어받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없어요. 집에 없어? 집에도 없고 그 외쪽으로 조상이 왔어요. 조상이 왔다라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보자님 얘기하는 거 제가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표식은 있잖아. 아니죠. 저거는 조상의 표식이 아니잖아요. 아, 그치. 말씀하신 건 집안 내력인데 집안의 내력에 대한 사연은 없고 그럼 귀신의 현상인데 귀신이 보이진 않고 그가 없는 거야. 와이프 분이 겪었던 네. 일은 없나요? 제가 듣는 이런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듣기 시작했어요. 같이 듣기 예.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마다 너무 잘 안 되고 몸도 계속 아프고 그래서 병원도 다녀보고 해도 차도가 없어서 그 제보자님 손을 네. 제보자님이 때렸다고 그랬죠? 예, 왼손인데 이제 망치 같은 걸로 했는데 여기를 때려서 퍼졌거든요. 옆에 살이. 일단 표식을 남기려고 한 건 같진 않고 어렵다. 제보자님 우선 어차피 근데 버티는 건 똑같이 버텨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보자님 우선은 저희한테 카톡 하나만 남겨주세요. 주소하고 연락처 하고 같이 일단.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이 분이 사연이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지만 이 중간선의 아버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갑자기 뭐 폭행을 시작하고 자살을 하셨다는 게 그렇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스테리거든.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히스토리 라인이 아버님 위쪽으로 시작된 히스토리가 그쵸. 아니었을까 얘기를 들어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이게 집안 내력의 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게 대물림 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지금 제보자님 어머니랑 아버지가 겪은 게 위에서도 계속 여러 번 반복돼 있으면 되게 복잡해져요. 더군다나 재혼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윗대분에도 분명히 재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재혼이 또 하나의 재혼이 나오면 이게 되게 복잡해져요. 그 위쪽 히스토리를 보기만 해야겠네요. 이건 직접적으로 가서 저희가 들어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저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죠. 이게 저주. 업의 주조상의 저주인데